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서울이 아닌 인천 가는 전철이 연장된 이유. 이 글밖에 없고 여기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김검시대에 올라온 글을 올린 건가 봅니다. 그런데 김검시대에 있는 글을 보려면은 김검시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회원가입이 마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에 서울이 아닌 인천 가는 전철이 연장된 이유. 7월 7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올라왔네요. 본 내용은 과거 이경재 의원실의 양장석 보좌관의 입장 정리와 다른 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이 연장됐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소리를 듣는 검단 신도시 철도 계획은 사실 강북과 강남으로 나눈 서울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며 계획되었습니다. 이 중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황금 노선인 9호선을 직접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9호선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 모두 기술적, 경제성 문제가 있어 서울 방향 도시철도 연결은 다른 세 가지 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1. 김포공항역에서 연장. 서울로의 접근성이 가장 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와 동일한 방면인데다 김포 경전철과의 중복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 BC 0.69로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김포 경전철 반대 시위에 검단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 계양역에서 연장. 공항철도 6분에 한 대씩 9호선 인천공항행 열차가 30분에 한 대씩 운행하면서 하나의 선로에 여러 운행 계통이 존재함에 따라 배차 간격이 1시간 한 대라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다른 방안을 찾게 됩니다. 3. 공항철도 지선. 공항철도 지선은 강북 방향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 강남 방향도 9호선과 평면 환승이라 9호선을 직접 연장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항철도는 별도의 운임을 받는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었고 새로 실시 협약을 맺어서 배차와 운임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경전철. 김포 경전철과 같은 경전철을 김포공항역까지 연결하는 경우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한 9호선, 강북으로의 이동이 편한 공항철도와 달리 강북과 강남 모두 한 번 환승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도시 내 많은 역을 둘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했습니다. 5. 인천 1호선 연장. 인천 1호선은 환승 편의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안이었습니다. 계양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강북으로는 1번이지만 강남으로는 다시 김포공항역에서 2번 환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남 방향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시 1위 환승으로 줄어드는 데다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전철들과 달리 배차 간격이 5 내지 6분으로 보장되고
인천 생활권으로 직결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대형 전철인 공항철도와 중형 전철인 인천 1호선 모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다 적혀 있는데, 훗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의 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온 터널 규격은 중형이 아닌 대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철도 교통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철도가 어떻게 될 거다, 고속도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어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정책은 또 바뀌거든요.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것도 어디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뉴스에서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친척 땅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가지고 오늘 또 하루아침에 이 고속도로를 취소를 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보면은 인천 1호선 가고요, 인천 2호선 가고요, 환승되고요, 서울 5호선이 또 이렇게 가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서울 9호선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 결정도 없어요. 서울 5호선은 어느 역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단 신도시 거쳐서 김포로 가는 걸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김부선까지, 그것도 검단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계양신도시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계양역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계양 신도시역 테크노밸리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계양역으로 간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결정이 난 겁니다. 여기까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강남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확정이 안 난 건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이제 예타 이런 거 해가지고 설계 이런 거 해서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GTX B 환승해서 GTX A도 환승할 수 있고, 그래서 강남 강북 다 갈 수 있습니다. GTX로만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통정책이라는 거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누가 교통정책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확실히 대답을 못 해주는 게, 언제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전철이 들어온다 뉴스가 나오면은 집값이 조금밖에 안 올라요. 그러다 공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거의 확실한가 보다. 그리고 또 조금 오릅니다. 그러다가 개통이 되면 그때서 이제 쫙 오릅니다. 왜냐? 공사 착공됐다가도 공사 취소되고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된 돈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통이 된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개통됐으니까 물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팍 오른다고 그럽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보니 인천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골드라인 때문에 BC값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에는 검단 주민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천시 공무원 정치인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골드라인은 김포시 재원으로 구축된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정말 지역 대표를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사 URL을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읽다 보니 정말 궁금해져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은 김포가 뭐다냐라는 필명이십니다. 그 김포분인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이 URL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잘 보았습니다. 궁금증이 또 생겨서요. 글 중에 BC값이 0.69였다고 하셨어요. 이 자료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말씀대로라면 서울 검단과 김포를 노선으로 한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김포도 인천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찾은 것은 2010년 이후 유영록 시장 때 김포공항 김포 단독 노선으로 조사한 기록만 보여서요. 0.69 자료를 보면 이유도 같이 나오니까요. 진짜로 골드라인 때문에 9호선이 못 들어왔다면 정말 분노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자의 말장난이었다면 분노를 표할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최악을 선택했군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아름집에 들었습니다. 7 식구가 무주택 버텼다. 검단서 81점 통장 나왔다. 이런 글입니다. 이번에 그 히트를 친 파주 운정신도시 그 아파트도 운정자인가요? 그 아파트도 최고 점수가 79점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에서 80점이 넘는 그 만점이 84점 아닙니까? 만점에서 3점밖에 모자르지 않는 81점 통장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호반 5차 84A 타입에서요. 해당 지역은 최저가 53점이었는데 기타 지역은 61점, 최고가 해당은 63, 기타가 81입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나왔다고 막 신문에 막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호방건설이 인천 서구에서 분양한 인천 검단 신도시 AB 19블록 호반 서밋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점자 통장이 나왔다. 84점에서 단 3점이 모자란 81점 당첨자가 나온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규제 완화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든 데다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되자 고가점 장롱 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를 발표한 인천 검단 신도시 AB 19블록 후반 서밋의 경우 청약 당첨 가점이 최저 38점, 최고 81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84A 기타 지역에서 81점 통장이 나왔다.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 7명 35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통약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미 84점 만점이다. 이보다 3점 적은 것으로 사실상 만점에 가깝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447만원이다. 전용 84 평방미터 기준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다. 인근 시대보다 1억원가량 저렴하다.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에서도
고가점 통장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가점이 최저 61점,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79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관과 통장 가입기관에서 만점을 받고 6인 가족이어야 한다. 6식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하면 가능하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한편 올해 들어 고가점 통장이 제법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차의 디시넨시아도 당첨 가점이 최고 77점, 최저 57점을 기록했다. 앞서 당첨자를 공개한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도 최고 75점, 최저 63점을 기록했다. 검단 신도시는 81점이니까 서울 77점, 영등포 75점보다 높네요. 정부의 1.3 대책으로 가점제 물량이 줄고 추첨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게 1월 3일 대책으로 그 젊은 분들이 청약 당첨이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올라오니까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가 지금 원자재 값,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가점자 분들도 좀 불안하죠. 왜냐? 가점제 물량이 자꾸 줄고 추첨제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 고점자 이거 통장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거 쓸모없는 통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장롱송에 묻혀있던 81점짜리 통장이 검단 신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청약에 나서는 고가점 장롱 통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무주택 14년 만점이죠. 청약통장 가입 14년 만점. 부양가족 6명 그래서 81점 대단합니다. 헐, 일부러 전세만 산 건가? 돈이 문제일 수 있지만 저 점수는 경기도 상급지 정도에 넣어도 당첨 확률이 높았을 텐데 아깝네요. 7식구 고생 많았을 듯. 드디어 내 집장만. 다른 곳은 미분양이라고 난린데 검심만 청약 피 터지는 게 신기하긴 하네. 분양가 저렴이 크죠.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자산 수준에 맞게 청약하면 되는 겁니다. 분양가가 2배 이상일 텐데 분양받고 7식구 길바닥에서 잘 일 있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56점으로 검신했죠. 56점하고 81점하고는 천지 차이죠. 잘하신 거예요. 분상제라 그렇지. 아니었음 분양가 훨씬 더 올랐을 듯이요. 검신 청약 당첨되신 순간 안전마진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구도심도 분양가 6억이 넘는 마당에 제일 먼저 인천 1호선 개통하는 순간 또 한 번 도시 업글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았고 102 쪽 혹 GTX나 5호선 기대 효과도 있고 소신 지원했네요. 돈 여유도 크지 않고. 서울도 될 법한 점수지만 서민들이 8억, 10억이 어딨나요? 현명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자 내다 뒤질 일 있나요? 아, 왜 이렇게 아깝지? 얼마 전 은평구 세전력 싸게 나왔었는데 아깝네요. 능력에 맞게 청약하는 거죠. 점수 높다고 그럼 점수 높으신 분들은 죄다 강남에
20억짜리 청약하나요? 위치도 가격도 괜찮으니 들어오는 거죠, 다들.